안녕하십니까, 팟개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잘 쓴 글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글을 잘 썼다고 할 때 어떻게 써야지 잘 쓴 것일까요? 그 기준이 여러 개 될 수 있지만 제가 오랫동안 글을 써보고 또 대학교에서도 오랫동안 10년 이상 글쓰기를 가르쳐 보면서 생각하게 된 글 잘 쓰기 위한 기준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기준도 좀 있을 수가 있으나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동시에 달성하기가 어려운 기준입니다. 이것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쓴 이 책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자, 잘 쓴 글의 특징이 뭐냐? 기준이 뭐냐? 보시는 바와 같이 말하려고 하는 바가 쓰여진 글 내용에 정확히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글이 잘 쓴 글이 될 수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글 쓰여진 문장 안에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봤더니 그게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바가 아니다, 좀 다르다, 그러면 잘 쓴 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로 학술적 글쓰기 내지는 논리적 글쓰기와 같은 것에서 굉장히 비중이 크고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문학적 글쓰기에서도 감성적인 글쓰기에서도 상당 부분 적용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학술적 글쓰기 내지는 논리적 글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일단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잘 쓴 글의 기준으로서 글에 쓰여져 있는 문장 글자 그대로가 말하려고 하는 바 그것이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쉬워 보이죠. 하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런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자가 글을 쓰죠. 이 글을 쓸 때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씁니다. 숙달된 저자조차도 자기의 이 생각을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글을 쓰고 이 배경 지식을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글을 읽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쓰고 읽으니까. 그러면은 이 글의 내용이 굉장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른 사람이 이 글을 읽을 때 뭐만 봅니까? 요거밖에 못 봅니다. 요거만 보고 이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바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경우가 글을 잘 쓴 경우예요. 그 경우가 어떤 경우겠습니까? 이 글의 내용이 쓰여 있는 바가 그대로가 이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그 의미를 정확히 표현해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 어렵고 항상 어렵고 아마도 영원히 여기에서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정도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좀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개의 예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군인 모집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쓴 글이에요. 제가 조금 손질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모집 제도 중에서 자원병 제도를 지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고 이유를 말하고 있죠. 이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문장들도 뭐 따지고 볼 수가 있겠으나 한 문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유가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썼느냐? 정확히 말하면 조금 잘못 썼어요. 이 사람이 쓴 글을 보면 징병제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고 자원병 제도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것이 이 사람이 제도를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표현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좋지 않은가? 징병제는 개인의 자유를 하나도 존중하지 않는가? 그건 아니죠. 조금이라도 존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징병제는 육군으로 가느냐, 해군으로 가느냐, 공군으로 가느냐, 군인으로 가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 자유입니다. 작은 자유이죠. 하지만 그 자유를 존중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입영 시기도 어느 정도 선택을 할 수 있죠. 그 자유도 존중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무슨 오개티를 찾는 것처럼 괜히 트집을 잡느냐고 하는 수가 있는데 그 점이 사실은 중요할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런 트집을 잡을 수 있는 부분에서라도 이 사람은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바를 글에 정확히 써놓지는 못했다. 지금 요점은 이겁니다. 자원병 제도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죠. 이 문장 그대로 읽으면 자원병 제도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어떤 제도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바는 이거일 겁니다. 즉, 징병제는 개인의 자유를 좀 덜 존중하는 데 비해서 자원병 제도는 개인의 자유를 더 많이 존중하기 때문이겠죠. 자, 이걸 읽으면 이 뜻인지 금방 알 수 있지 않느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다? 그러면 이렇게 써야지. 왜 이렇게 써?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이 글을 더 잘 쓰는 사람이고 이렇게 쓰는 사람은 이 사람보다는 글을 못 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글이 이 글보다 좀 못 쓴 글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의 예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장기매매에 대한 이제 생각을 표현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콩팥 가지고 상품화 될 수 있을까? 아니다. 아무리 개인의 신체와 목숨에 대한 처분권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할지라도 콩팥 판매에 있어서는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바가 뭐다? 이것도 역시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 사람이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생각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글은 이 문장이겠죠. 즉 뭐다? 개인들이 자신의 콩팥과 같은 장기를 거래하는 것을 제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뻔하죠? 모두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써놨다? 콩팥 판매에 대해서 자유를 제한하자. 콩팥 판매를 금지하자. 이 글 쓰여져 있는 그대로 따지자면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콩팥만 금지하면 되냐? 안구는 장기매매 해도 되냐? 이렇게 물으면 저자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뜻이 아니지. 나는 콩팥을 포함해서 콩팥과 같은 장기를 모두 거래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 말을 하고 싶으면 그 말을 그대로 써야지. 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오해하도록 뭔가 한 글자 빼거나 한 단어 빼서 다르게 읽히도록 쓰느냐? 왜 그렇게 했습니까? 현실적인 이유는 글을 못 써서 그래요. 뒤집어 말하면 글쓰기를 연습을 해서 글을 더 잘 쓰게 되었을 때 일단은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할 수 있다?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을 글자 그대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언제 필요하냐면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국회에서 여야가 싸운다. 어떻게 싸우느냐? 법조문을 가지고 싸우죠. 근데 그 법조문을 만든 국회의원이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말이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뜻이라고 내가 써놓은 거야. 여러분들 그 뜻 다 알잖아요. 그 말 그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생각을 읽어야죠. 안 통하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법조문을 싹 써놓았으면 그 글자 그대로의 뜻을 해석을 해서 나라의 정치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조문을 누가 써야 되느냐? 지금 제 동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것처럼 저 정도는 글을 잘 쓸 수 있는 사람. 즉 뭐냐면 말해야 되는 바를 정확히 문장에 다 넣어서 누가 봐도 그 배우의 생각을 읽을 필요 없이 객관적으로 이것은 이 뜻이야 라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런 능력이 없으면 소설가 이전에 법조문 같은 건 못 쓰는 거죠. 또 중요한 서류 같은 것도 못 쓰고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남한테 전달하기 위한 정확하게 글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육체노동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느 것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그런 특징이 있고 글을 잘 써서
특히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은 저 기준에 맞는 글을 잘 쓰는 것이 지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어떤 업무를 하는 데에는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쓴 글의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쓴 초딩 인생 처음 논리라는 책에도 관심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